어떻게 보면 회장 중심의 주민자치예요. 그러니까 성과는 커. 막 표현할 게 많아. 그리고 분과활동 활성화를 우리는 목표했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조직이 탄탄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 주민자치회가 37개동이 전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고양시가. 그런데 전환이 되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교육 이따가 전 교육 같은 거 해봤자 교과서적인 교육만 시키고 있고 실제로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아깝지만 주민자치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강생을 우리 창릉동만 모집한 게 아니라 44개 동을 모집을 해서 했고 그 교수도 교수님을 불러서 맨날 교과서 있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 회장들을 불러서 강의를 시켰어요. 작년에 이렇게 대학을 운영했습니다. 그것이 다음 거고요. 요거는 이제 거버넌스 자꾸만 얘기해서 마을의 대표들을 좀 모임체를 만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이게. 말은 쉬운데 서로 견제하고 갈등하고 서로 질투하고 하다 보면 이게 안 되잖아요, 잘. 그래서 저 소통 리더십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수강생을 마을 대표들을 모은 거죠. 그래서 매월 한 번씩 특강을 한 거예요. 저녁에 조금 이렇게 먹거리 좀 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주민 대표들이 많이 주민자치와 같이 결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 운영은 아까 창릉동 의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양시 전체에 수강생을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그렇게 양성된 마을꿈 리더들은 어떻게 뛰어올랐을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분과 사업을 하다 보면 단순히 어떤 사업에만 하나 이렇게 아젠다가 하나 정도에 머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강아지 행사를 하는 거예요. 강아지. 우리 동네가 강아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장님. 스타필드가 강아지를 출입시키니까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이를 많이 이사 왔어요. 저도 강아지 키우지만 강아지 정말 많아요. 그 강아지를 많이 키워서 반려견들과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강아지 때문에 불편한 사람도 많잖아요. 똥도 싸고 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팩티켓을 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다 보니까 모아서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워킹스루 하는 거예요. 1분 간격으로 팀을 출발시켜서 이렇게 한 1.5km 걸을 때 포스트를 만들어서 질문하고 너 똥 싸면 똥 잘 치우니? 그러면 강아지가 하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서 단순히 그냥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밥할머니라는 역사 이런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마지막에는 뭐 애견 카페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반려견 에티켓과 마을 역사 그리고 환경 안전 행사를 같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엊그제도 제 페이스북을 이따가 들어오시면 한번 이름 치면 되잖아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거기 보시면 엊그제도 버스킹 공연을 했어요. 다리 밑에서요. 근데 이제 다리 밑이 여름에 홍수가 지면 먼지가 켜켜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양동이를 하나씩 주고 주민들한테 양동이로 물을 퍼서 바닥을 청소시켜서 환경을 깨끗이 하고 그 양동이를 앉아서 음악을 듣는데 그냥 음악 듣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고급스러운 음악 클래식하는 분들 불러서 참 주민자치가 클래식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15만 원밖에 못 주는데 공연비가 10만 원인데 어떻게 독일, 이탈리아 여행 갔다 오면 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사정사정해서 음악회를 열어서 품격 있는 행사도 하고 환경도 하고 그런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린이 그림 그리기인데 이것도 그냥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드라이브스루로 소재를 주고 드라이브스루 받아서 또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융합 프로그램을 척척 해내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했던 우리 마을 축제예요. 야, 창릉동은 어떻게 똑같은 돈을 줬는데 그렇게 크게 하니? 라는 거죠. 혹시 스타필드가 있어서 후원 받았니? 아니요, 단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외주 주지 않고 직접 하는 거예요. 그 대신 파트별로 책임을 맡아서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많은 사업들 합니다. 이런 자신감을 얻어서 올해는 제
1회 바팔 축제를 3일간 아닙니다. 4일간 합니다. 4일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그 SNS 올라오면 좀 참여 좀 해주세요. 밥 해주고 싶은 분이 있으면 상을 차려줄 때 거기 밥을 좀 같이 먹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인데요. 아무튼 이러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마을급 리더들이 양성이 되니까 회장 혼자서 하기는 다 어려운 것들인데 저렇게 훌륭하신 분과위원장님들 또 부회장님, 원장님들이 계시니까 그 각각 세포에서 그런 성과들을 내는 거예요. 문화강좌도 지금 1000명이 접수되면 150명 취소가 돼가지고 한 800여 명 정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바빠 죽겠어요.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소화해냅니다. 같이 품앗이로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나와서 자원봉사를 해줍니다. 수강상 접수라든가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산을 얘기했는데 산책길을 3개를 만들었어요. 주민자치회가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것들은 소모성에 불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꽃밭을 가꿨다. 다음에는 그 꽃이 안 열리잖아요. 음악길에다 소모성이거든요. 마을에 남는 게 없어요. 추억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저렇게 마을길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고 학습 공간을 만들고 교재를 만들면 영원한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보조금 사업하는 것은 필요 조건이다만 이런 마을 공공의 이익에 지속적인 것까지 하면 필요 충분히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어도 별로 속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예산을 작년에 7,200만 원 썼는데 올해 3,500으로 줄었어요. 50%가. 다른 동은 난리가 났어요. 저는 괜찮아요. 3,500 줄은 만큼 공공 쪽에 더 투입을 합니다. 아이디어의 문제지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돈 많이 주면 좋죠. 당연히 쉽죠. 그래서 그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이렇게 읽고 쓰인 밥벌린 지혜로를 또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분 여기인데 여기 밥벌린 연못 이렇게 한 바퀴 도는 4.5km를 만들고 여기 이런 안내판들 있잖아요. 전부 우리가 다 묻었어요. 예를 들어서 밥할머니 지혜로라고 글씨가 밥할머니 지혜로 7글자를 씹는데 효자동 솔레 북한산 솔길 뭐 해서 6자인데 1,000만 원 들었대요. 왜 주셨습니까? 우리는 공장에다가 250만 원 주고 만들어 와서 우리가 심어요. 그리고 750만 원이 남으면 다른 걸 또 만들어요. 지겹겠죠. 회장이란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길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려고 하고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예산이 투입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한 해 사업들을 올려놔 봤는데 이것 몇 개 더 빠졌어요. 이렇게 정말 쉼없이 뛰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할 때는 말로 생각으로 움직이면 되는데 많은 사업을 할 때는 각각의 부분별로의 매뉴얼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매뉴얼을 작업을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있고 우리한테도 있고 그런 분들을 좀 도움을 받아서 그 매뉴얼들을 만들어내면 다 운영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주민 참여율이 제고되고 결국 주민들은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자원,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또는 어떤 역사문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그니처 사업으로 그래서 덕구야 밥할머니 뵈러가자는 사업이 이제 자리 잡은 거예요. 강아지 사업이. 그 다음에 청천 그늘막 양동이 콘서트가 자리 잡은 거예요. 아 여기 양동이로 보는 거야. 이렇게 갑니다. 이제는 이제 조금 근데 사실 잘만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도 이뻐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할 수도 있고 또 말도 막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었겠죠. 더욱이 또 제가 원주민이 아니고 이주민이 이사 와서 1년 만에 회장이 되니까 쉬웠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축제 명칭도 환원하고 하면서 다시 마음을 얻고 또
그런 분과 중심으로 가면서 회장 1인 체제에서 6인 체제, 7인 체제로 가면서 해결이 되죠. 회장이 1인 체제로 가다 보면 계파가 생기면 한 개니 두 개 계파가 생기면 그게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이게 분과 활성화를 시키니까 나쁜 점은 회장이 외로워요. 분과끼리 놀아. 회장 벤치야. 와 정말 자기끼리 밥 먹고. 그래도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내가 궁금하다고 해서 그걸 알려고 하다 보면 깨지잖아요. 그런데 그 대신 계파가 6개 생기니까 서로 견제보다는 우리 행사할 때 우리 가지고는 안 돼. 품앗이를 해야 되니까 같이 돕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분과성에 아직도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러한 문제점 생겨나는 게 그동안에 많은 사업을 끌고 가면서 소통에 소홀했거나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만했거나 교만했었습니다. 그냥 내가 조금 이런 쪽에 재주가 있다고 막 몰아붙였구나.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공감 플러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는 분과성화라는 목표를 향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년 전에 요번에 이제 대회 나가는 거죠. 2년 전에 72.8점 경영 역량, 협업 역량, 실행 역량 이런 것들이 했던 것들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이런 산출 불고를 해서 이뤄냈습니다. 결국은 주민자치라는 것은 그 이모작 이놀토가 아닌가, 은퇴한 사람들이 새로운 놀토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있는데 이 지식을 나눠야 되고 나누고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을 나누고 특히 마음을 나누는 놀토. 물론 아직도 여기서 잡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은퇴자니까 은퇴자로서의 이런 경험과 지식, 마음을 나누면 제가 가진 이런 조그만 재주라도 마을 발전에 쓰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주민 자치회가 왜 필요하냐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일 큰 경제적 위기가 베이스가 뭐예요? 저출산의 초고령화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라고 하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출산을 여기서 빼고 고령화 부분만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노인이라는 대상을 동양의 대상으로 볼 거냐, 노인들을 활용하는 게 조금 이렇게 청소를 시키고 이런 것만 할 거냐? 아니죠. 이제는 그야말로 베이비붐 세대. 저도 이제 1958년 올해 66살 먹은 사람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인데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쏟아져 나오는 베이비붐 세대는 산업화부터 공정화까지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을 거친 굉장히 유능한 경험값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활용한다면 저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바빠요. 또 안 바쁘다 하지만 바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분이 왜 바쁘냐면 코로나가 생기면 가서 캠페인 나갔다 와야 돼. 오후에 일해.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공무원을 뽑아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공무원을 더 뽑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싫어해요. 그냥 정치적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지식노동을 경험한 은퇴자들을 저비용으로 활용한다면 이것이 바로 고령화 사회를 청년들이 많은 어른들을 모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정년을 연장해서 저생산성을 가지고 그냥 월급만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가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일본은 은퇴라는 도서관 난대요. 우리도 아마 갈 것 같아. 우리도 일본 많이 따라가잖아요. 일본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아직은 은퇴하면 해외 갈 생각 먼저 해요. 내 버킷리스트는 지금 유럽 여행이야. 뭐 친구랑 매일 골프 칠 거야. 아니면 별장 하나 줘가지고 거기서 막걸리나 먹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일본만 해도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났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향토지를 연구하고 마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일본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을 축제 같은 마을의 이벤트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주민 자체가 그 역할을 저는 감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걸 저는 실천한다고 봐요. 우리 창릉동은 실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제
이력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저는 공공기관에 그 최고 임원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좀 강의를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뭐 길이 많으셨겠죠. 뭐 관계 기관에 또 원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뭐 연구위원도 할 수 있고 또 뭐 자문역도 해서 수입을 조금씩 얻어도 되지만 돈 벌어야 되네. 그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돈이 벌어야 될 만큼 돈이 없어요. 없는데 그 벌어야 되는데도 저는 8시간 노동 안 하기로 했어요. 혹시 선생님 몇 살까지 하실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전 다요. 자영하면 정년이 없어. 자, 그럼 제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120, 제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120, 죽을 거가 몇 살에 죽을 것 같아요? 100살? 근데 이제 그렇죠. 모르잖아요. 120. 우리 태어난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다고. 우리 회장님 몇 살까지 살고 싶은 게 80에 조물주가 80살에 죽게 만들었다는데 의사들이 자기들 노후에 돈 벌려고 굽어진 허리도 바짝 세워주고 피도 잘 돌게 해가지고 지네 돈 버는 거야. 사람은 골골골골골 130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몇 살에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저 어르신도 계시지만 선배분도 계시지만 제가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면 60살에 은퇴를 했잖아요. 몇 년 남아요? 40년에 3년간 더 일한다고 뭐 도움이 됩니까? 당장에 궁금하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80에 산다면 3년 더해서 아깝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딱 은퇴하고 더 노동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그냥 8시간 노동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냥 자유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 3년 더 하면 아마 3년 동안에 이제 뭐 자가용도 줄 것이고 뭐 비서도 있으면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그 3년 더 한다고 저한테 제 일생이나 제 추억이나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몸이 성장할 때 제가 가진 지식, 제가 가진 경험, 제가 가진 마음을 우리 사회에 좀 쏟아붓고 싶었어요. 그냥 제 혼자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이제 주민자치회장이 되고 바팔모 보전회장을 되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선배 시민이 되고 싶었던 거죠. 제가 개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참여하게 된 것이 정말 대단하시고 자랑스럽고 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말씀을 저 사례를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거 귀찮아. 처음에는 봉사로 오셨잖아. 아마 봉사 정신이 보통의 시민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일이 막 하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안 한다. 나는 왜 나만 시켜? 에이, 그런 신경 쓰지 마요. 그냥 봉사라서 봉사하면 재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 아내입니다.